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임홍진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서 대유행하면서 감염병의 확산 못지않게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번지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압도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도내에서도 OCI와 만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상공인들과 농민들,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타격을 입고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12월이었죠. 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했으니까 현재로서는 꼭 석 달을 이렇게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팬데믹 그야말로 대유행이 찾아오면서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김정국 교수님,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우리나라는 이제 10,000명을 향해서 가는데 10,000명을 넘기냐 안 넘기냐 하는 상황. 3개월에서 세계 두 번째의 확진자가 많아서 굉장히 불안하고 우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세계가 50만이 됐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확진자가 넘어서 8만이 넘고 이탈리아가 8만이 넘고 이탈리아는 오히려 사망자가 중국보다도 넘고 이런 와중에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 세계의 주요 선진 국가들이 우리들보다도 확진자가 많고 또 특히 이탈리아 같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어떤 교과서고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의료 체계가 붕괴가 돼서 세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적어도 2조 1,000억 달러를 말하자면 재정으로 투하를 하는데 이것을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부족원데다가 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 봉쇄를 하다가 보면은 생필품이 부족하고 그래서 세계 각국은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생필 사재기가 없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세계의 나라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수로 검사를 할지 자동차 수로 오토 수로 검사를 할지 그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적어도 어제 26일자에 G20 화상회의를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건의를 해서 세계 화상회의를 해서 기업인들의 왕래는 좀 자유스럽게 하자. 그다음에 임상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하자. 보건 협력을 하자 하는 것을 아주 이번 기회에 굉장히 인류사적으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세계 각국의 유엔과 같은 역할을 이번 기회에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원래 대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GDP의 약 10% 정도 이게 미국이 20조 달러인데 2조 달러를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GDP의 약 10% 정도를 하려면 훨씬 지금도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약 100조 플러스 알파 규모,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조 정도를 가지고 지금 이제 100억 가지고 이제 70만 원씩 엊그제 이렇게 다 지급한다는 상황.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 기본소득으로 52만 7천 원을 한다니 이렇게 해서 국가나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딱 중심을 잡고 잘 해나가고 있고 또 전라북도 전주시도 대응을 잘해서 이번 위기를 그런 대로 저는 잘 넘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부문별로 더 세부적인 내용은 또 토론에 또 진행되면서 얘기 나눠보겠고요. 네. 전라북도 일자리 경제본부장이신 나석훈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계와 취약계층을 위해서 내놓은 정부 대책 한번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부에서도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을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매주 개최하면서 그리고 도에서도
어떤 긴급 현안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신속하게 좀 찾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그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먼저 충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집중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먼저 이제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 어떤 경제 주체들을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게 한 안전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떤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그 다음에 대출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그리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화,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더불어서 이제 국내외 주식시장이 최악의 기록을 이제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식시장이나 또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뭐 한국형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발표했는데 맞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주식시장의 하락,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경제와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가면서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는 저희 전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한 2,272개인데 우리 도내 기업이 한 25개 기업입니다. 전라북도 제조업 수가 전체 12,000개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이 30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소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위주로 우리 경제 규모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식시장이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다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은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원자재 공급량 감소, 중간재 생산량 감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대기업들의 어떤 투자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중소기업이 많은 부분과 어떤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들이 우리 도에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참고로 과거의 그 대규모 전염병 확산 시점에서 GRDP 실질 성장률 변동상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3년 사스 때 0.9%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마이너스 1.87%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2009년 신종플루 때는 0.81%,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3%포인트. 2015년 메르스 때는 0.1%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마이너스 2.78%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메르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굉장히 유중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으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주식시장이나 한국은행 양적 완화에 대해서 우리 나석훈 본부장께서 진단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이 2,200포인트에서 이제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1,700포인트로 이제 올라와서 그것은 이제 한국은행이 미국하고 이제 수합 600억 달러를 채용을 했고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나 돼요. 충분한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도 팔고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에서 철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심리적인 시장 안정을 하기 위해서 수합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1,400포인트 떨어지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나름대로의 이제 경제 상식들이 있어요. 1,400포인트, 1,500포인트까지 떨어지니까
개미 군단, 뭐 녹두 군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쫙 올라가서 1,700포인트까지를 유지를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관 투자가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세계의 3대 연기금에 속하니까 적어도 자금 여력이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내서 뒷받침을 했는데 막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또 한국은행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 돈을 뭐 채권 이것은 채권을 막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좀 부실 채권이라도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유동성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또 정부에서는 이제 전라북도는 우리 나석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중요한 것이 전라북도는 25개밖에 안 된다. 상장 기업이 300인 이상이 작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은 소상공인, 관광업 이런 데에다가 직접적인 자금을 투자를 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 도의 예산이 7조니까 약 한 7천억 정도를 이걸 준비를 해서 투자를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앞으로 지금 뭐 100억, 뭐 200억 정도를 했는데 조금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7천억 정도를 비상자금으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해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이 된다면 아마 이런 정도는 아직도 투입할 여력이 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산대학교 최현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군산 지역의 경제 상황이 쭉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역 상인들이 겪고 있는 그 타격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군산은 전라북도 전체 지역 총생산의 21%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한국 GM 철수로 인해서 그 21%가 이제 붕괴가 됐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본부장님이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군산의 일자리가 이제 타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구역으로도 지정이 됐고 이제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이제 이 코로나가 오므로 인해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힘들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군산은 그 상황이 지금 상당히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아직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산의 큰 경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주한미군입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담이 이제 결렬됨으로 인해서 4월 1일부터 전 직원 무급휴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전라북도 군산 베이스의 그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이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지역 경제에 상당히 군산으로서는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에는 백리길 벚꽃 축제 한참 준비하고 이제 다음 주쯤에는 축제를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벚꽃 축제 다 취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의 여러 가지 형편은 말이 아니게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OCI 군산 공장이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의 이제 붕괴도 좀 가속화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래도 군산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저희들은 이제 향토 기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OCI가 큰 기업인데 이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 태양광의 이제 원 소재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거에 이제 세계 제 1, 2위를 다투던 기업인데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결국은 폴리실리콘 사업 자체를 국내에서는 접고 이제 해외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 라인을 이제 철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OCI는 전 직원 대상으로 지금 명예퇴직 접수를 받고 있는 아주 뒤숭숭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이제 그 참여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걸 과연 명예퇴직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지역 경제가 아주 뒤숭숭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이제 한국GM 또 거기서 OCI까지 구조조정, 예. 인력 감축. 빅3가 이제 다 무너진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통해서 각 분야별 경제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본부장님. 예. 도내 산업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은 예. 좀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자동차 산업
부분에 특히 타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먼저 그 현대차 전주 공장을 한번 살펴보면 와이어스 하네스 부품 공장이 가동 중단 인원에서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이 부분별로 휴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3월 현재는 부품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생산 계획에 따라 생산 라인은 100%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현대차 전주 공장이 지속적으로 생산 물량이 이제 축소되고 있다 하는 점이 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겠고요. 타타데오 역시도 마찬가지. 타타데오는 와이어링 하니스를 국내 부품 기업에서 제공받고 있어서 가동 중단은 없었습니다. 이게 타타데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에 11,000대에서 작년에 4,700대로 좀 이 생산량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 가장 크게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상용차 시장의 생산량 감소는 결국 이제 글로벌 경기 악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부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형 자동차로 나아가는 부분,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 그 다음에 그 자동차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어떤 정책적 전환, 그 부분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상용차 부분은 특히 전라북도가 전국 생산량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타타데오 또 현대자동차도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해서 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총선이 되면 지난 4년 동안에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가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쟁점화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에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번 선거가 이제 공식 선거는 시작 안 됐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전라북도 경제에 어려움을 저는 얘기한다면 원초적인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하면 원초적인 어려움은 현대조선소 군산 공장을 폐쇄한 거 이것도 이번 선거 쟁점화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하고 현대하고 이게 세 개에서 대우를 말하자면 도산시키고 흡수 합병을 해야 된다라고 맥켄지에서 보고서가 났던 것을 거제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군산조선소를 희생한 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좀 부각을 더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자동차도 오히려 훨씬 가장 늦게 생긴 대우자동차를 갖다가 군산 GM 이것을 오히려 정치권 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가지고 산업은행의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장 생산성이 있는 군산 GM을 폐파쇄한 거.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 기간에 클로즈업 시켜서 이 문제를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코로나 사태 이전이라도 OCI의 폴리실리콘 생산이 국내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필리핀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하고 이것이 원래 산업 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크게 부강을 할 때 스웨덴의 말리에서 일불의 크레인을 입찰해 갖고 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말리의 말묘의 눈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오히려 인구가 20만에서 30만 원 늘어났어요. 이런 것이 이제 과정 중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다 이렇게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만도기계가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현대 자동차, 전주공장, 상용차는 이 세계적인 자존심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인건비 문제랄지 이래서 서서히 이것도 일부 연구소는 이미 철수를 했고요. 이걸 생산량을 줄여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만도기계 이런 것을 또 축소하다가 보면은 군산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전체의 제조업 생산이 아마 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전기차 생산이랄지
또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랄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이 나왔으니까 나보 문장님. 네. 만도기계 하면 국내 뭐 1위 하는데 네, 2위 네. 정도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만도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만도가 3개의 공장이 있는데 평택은 제동장치 중심이고 원주가 조향장치, 그다음에 익산이 현가장치라고 이 차체와 그 바퀴를 연결하는 그 장치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익산, 평택, 원주 3개 공장에서 약 2,000명 정도의 생산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발적 희망퇴직은 원주 공장을 외주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공장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3개 공장을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익산의 그 만도 공장의 경우는 매우 안정적으로 오히려 그 직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만도 기계 전체적으로 보면 저기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익산 공장의 경우는 탄탄하게 부품이 안정적으로 좀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코로나 상황이 하도 이중하다 보니까 뭐 우리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좀 부진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앞서서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한국 GM 군산 공장이 폐쇄된 이후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컨소시엄을 구성한 5개 업체 가운데 이제 2개 업체가 빠질 수 있다 이런 또 소식도 얼마 전에 들려왔지 않겠습니까? 최 교수님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기는 하지만 뭐 저는 아마 우리 본부장님 비롯해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현대중공업 문제 이런 것들이 군산 내에서는 지금도 조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부각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잘못 요리하는 바람에 군산이 희생양이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때 정부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대우 해양조선에는 투자하면서 군산같이 작은 거는 그렇게 도민들이 열망했는데 안 살렸냐. 다 의구심을 가졌어요. 나중에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봤더니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을 거액을 투자해서 살려놓고 다시 현대중공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군산은 희생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권에서는 좀 더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고 지금 이제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오셔가지고 군산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여기서 선순환 고자가 돼가지고 제조부터 시작해서 발전까지가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를 하면서 생산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발전 단지만 들어서지 막상 태양광의 세계적인 기업인 OCI나 익산에 있던 넥솔로는 지금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지. 지금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두산중공업에는 1조 원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저희들은 기대를 한 게 탈원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태양광 산업은 살아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탈원전으로 인해서 태양광도 같이 도매금으로 지금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또 그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다는 현대중공업에는 1조 원이 투자되는데 막상 OCI에는 정부에서 어떤 지금 재정 지원을 한다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OCI에만 맡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라서 이게 이제 선거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산은 그래도 산업위기 지역, 고용위기 지역 둘 다가 지정돼 있는 어려운 데인데 이번에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지역의 노력도 있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고 해서 산업위기 지역은
2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리고 고용 위기적은 일단 올 연말까지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이제 요 기회를 다시 연장된 이 기회를 저희들은 이제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지금 군산에 이제 군산행 일자리로 인해서 들어오는 기업이 총 이제 명신을 비롯해서 나머지 5개에서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 2개 업체 정도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가 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우선 이제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원에서 좀 걸리는 점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좀 풀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이 충청권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여기를 좀 매각을 하고 새만금 오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한 군데를 죽이고 한 군데로 옮겨가는 거는 지방 투자 보조금 혜택에서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 새만금 지역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제 투자 지원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정치권에서 잘 해결해서 좀 이분들도 그런 투자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아마 오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OCI의 경우에는 뭐 이제 중국의 이제 저가 공세에서 지금 휘청이고 있는데 뭐 회생의 뭐 길이 없습니까? 살려야죠.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OCI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그 제조물이 있는데 폴리실리콘이 하나는 태양광 소재로 들어가고 하나는 반도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살려야 될 것은 태양광 어려워졌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로 들어가는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요 라인은 더 정설을 해서 키워야 되는데 이럴 때 정부에서 반도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OCI가 세계 수준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으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R&D를 비롯해서 모든 걸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이제 도내 기업뿐 아니라 전국적인 뭐 상황으로서 이렇게 좀 확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이제 시, 도, 국가 이렇게 이제 삼각 체제가 돼서 원래 이게 이제 뭐 재난 기본소득이냐 뭐 재난 지원소득이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을 해줄 때 이제 철저하게 조사가 해서 정말로 이 첫째로 중요한 건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무너져 버리면 이제 고용이 죽어버리거든요. 이게 원래 이게 실직 위기가 돼서 고용이 무너지면 그다음에 이제 금융 위기가 돼요. 뭐 부채 상환을 못 한다 할지 그러면 이제 금융 위기가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이게 패닉 상태로 가가지고 IMF 같은 그런 상황이 와버려요. 이게 그러면은 도저히 어떻게 살릴 수 없는 생태계가 부진해요. 우리는 IMF 왔지만은 정부가 그때 실질적으로 아주 그 대응을 잘하고 수출이 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돼서 있는데 지금 만일의 경우에 이 정도 상태에서 금년 6월 달까지 또는 5월 달까지 만일의 경우에 이 사태가 끝나면 소비의 대촉진 운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동안에 안 했던 뭐 소비 여행이니 많이 이런 게 벌어지는데 만일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간다면 세계의 경험하지 보던 1920년대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공황이 올 것이다. 이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 가지고 이제 어제 G20 그 정상회의 쪽에서도 기업인들은 서로 공유하게 하자. 서로 의료 자료든 이런 것은 이제 공유하게 하자. 이것이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해서 이게 빨리 끝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똑같이 어려워. 특히 우리나라는 GDP의 4분의 3을 수출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어야 고용이 잘 되고 고용이 잘 되어야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내수 경기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경제에 의해서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인 이런 유행이 빨리 끝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중소상공인들, 뭐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을 샅샅이 지금 도에서처럼 준비를 해서 이분들한테 현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저는 뭐 약 한 3천억도 지금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도의 예산의 10분의 1까지 적어도 약 7천억 정도까지는 준비하고 지원을 해줄 상황을 해야 하고 또 국가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OCI 같은 경우는 우리 최현석 교수님이 굉장히 지적 잘하신 거예요. 이거 뭐냐? 실컷 여기다가 신재생 클러스터 만든다고 해놓고 OCI가
지금 문 닫는다고 그러고 맵슬론이 문 닫는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정치적인 하나의 제스처고 이슈화시키기만 했지 아무런 대응 준비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번 선거 때 굉장히 부각이 되고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또는 집권 여당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이것은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럴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 어려운 상황이 묻혀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나 네.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는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 더 많은 과감한 지원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자리 창출과 대책에 또 예. 책임을 맡고 예, 계시는 예. 우리 나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고용시장의 한파, 그리고 고용시장 한파가 바로 어떤 소비 위축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용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그러니까 60% 휴업휴직수당 6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 가족 돌봄 휴가 뭐 신청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부분의 어떤 고용보험의 그 틀 속에 있는 부분들보다도 가장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분들,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자, 그러니까 프리랜서 이런 부분, 사각지대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비정규직 실직자들에 대한 단기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직이 돼서 이 실직이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 사업,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어쨌든 그 고용 충격 완화, 그 다음에 단기 일자리 제공,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고, 이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추경과 국가 추경,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사각지대 지원 발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코로나19로 해서 뭐 실물 경제가 지금 얼어붙으면서 경제 혈맥도 지금 점점 막혀가는 그런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그 중에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지원이 집중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왜냐하면 이제 장사 자체가 안 되고 손님 자체가 안 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소득을 이제 가져가는데,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군산 같아도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던 그 농민들은 지금 몇 달째 납품을 못 하고 있으니까 거의 그대로 다 밭을 갈아엎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운 곳으로 이제 몰려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정부에서 기본 재난소득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전주시 같은 데서도 이제 좀 발빠르게 시장님이 움직이시고 했는데, 이게 이제 중앙에서 빨리 답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전부 지방 정부에다가 모든 걸 다 맡겨놨을 때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가 먼저 지금 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전라북도하고는요, 경제 규모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든지 자체 예산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편성해서 집행할 여력이 있지만은, 전라북도는 지금 김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타이밍 놓치면 나중에는 이제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전라북도가 그만큼 실탄이 준비되어 있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에서 이럴 때에는 어려운 지방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은 이런 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도에서도 마음은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걸로 짐작이 들어요. 그러면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데 있어서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데서는 지금 뭐 줄을 서고 뭐 오전 되면은 뭐 물량이 다 소진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별히 좀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이제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나보 부장님, 예. 그 코로나19로 해서 운영 제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예. 운동 차원에서 예. 뭐 제한을 받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도 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예. 주시죠. 그 전라북도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고위험 그러니까 밀집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2주간 잠깐 좀 멈춤 사회적 거리 운동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핵심이 어떤 그 종교 시설, 그 다음에 체육 시설, 그 다음에 그 유흥 시설, 뭐 노래방, 뭐 그 다음에 PC방 이런 어떤 집단 그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잠깐 그 멈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멈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 지원금 7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잡혀가는 와중에 더 강력하게 이 조치를 시행을 해서 코로나를 종식을 좀 앞당기자 하는 그 선제적인 조치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서점 같은 경우도 예. 서점이 3월 달에 거의 1년치를 판매를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 강으로 뭘 하다 보니까 전현 지역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 250여 개의 서점이 있어요. 전혀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년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카드, 여기 말고 카드 매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식당도 배달업체하고 연관이 된 데는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는 식당도 매출액을 다 분석해 보면 신용카드 업체하고 다 나와요.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학원도 아까 말씀하신 프리랜서 강사.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외부 강의에서 먹고 살았던 이런 대학의 시간 강사들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농민들이 이제 문제예요. 농민들은 또 어디가 이렇게 그 소득 자료가 없어요. 이게 내가 얼마를 어디다 판매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요. 이런 농민들에 대한 그다음에 여행업계가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했는데 여행업계는 오히려 이런 여행 자료가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래서 헬리콥터 살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주변에서 인지가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거기까지를 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이제 보도에 보면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뭐 이제 그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적립해 놓은 기금이 있다 이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도 지금 그게 적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이번에 요것도 없고 코로나19 사태에도 그걸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재난관리기금이 약 300억 정도가 이렇게 저희들이 적립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아까 그 긴급 그 고위험 그 밀집 시설 아까 종교 시설이라든가 그 PC방, 노래방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그 사회적 멈춤으로 해서 긴급 지원비 70만 원을 이 재난관리 기금으로 우선 투여를 한 부분이고요. 그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제 두 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전주시에서는 1인당 한 5만 명에게 한 52만 원 정도 이렇게 재난 기본소득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다른 시도 상황도 한번 보면은 시도별로 어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게 울산 같은 데는 이게 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게 강원도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좀 기준 마련,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2,400
256억의 추경을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 방향을 설정을 한 것이 그 안전판을 만들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의 안전판을 만들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 추경이 흘러가는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국가 추경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4월 1일부터 이제 흘러 들어갈 겁니다. 이 흘러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금 전체적인 기본 재난소득의 얼개를 지금 형성하는 것을 보고 나서 우리 도에서 필요한 어떤 사각지대가 어떤 것인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것이 어떤 2차 추경,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지금 전북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을 둘 계획이고, 정부 여당 차원에서 이 긴급 재난소득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오면 그럼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미리 우리 나보문지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재난기본소득제도 전주시가 처음 발안을 했지 않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뭐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광역단체, 지자체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최 교수님, 재난기본소득 그 뭐 개념에 대한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핀셋 지원이 가능한지 또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을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원래 이제 재난 기본소득은 뭐 기본소득이라는 앞에 이제 재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이것도 기본소득이거든요. 이 기본소득은 기본 개념 자체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정기적으로 거의 같은 금액을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국민이면 누구나도 기본으로 그 정도의 소득은 가져가야 된다는데, 이게 이제 재난이 있을 때에 한시적으로 이제 이걸 적용하자라고 하는 건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 양적 완화를, 사실 양적 완화는 우리나라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닌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때에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팬데믹이 그치지 않고 와서 연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양적 완화 같은 것 아니면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게 이제 이 돈 풀기로 인한 것이 회수가 안 되는 타이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이제 그 데미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920년대, 30년대 미국 공황을 능가하는 이제 그런 공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까지도 가능하지만 뭐 연말 이전에 백신이 개발돼서 오히려 뭐 소비 대유행이 또 시작이 돼서 호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대응을 잘해서 또 의료 선진 뭐 이렇게 선진 행정으로 이렇게 표본이 돼서 훨씬 더 의료 산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발전이 돼서 오히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원래 이제 지금 지자체에서 이 소득 주는 것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지 못할 그런,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재정 자립도가 5%, 7%, 10% 미만인 도가 엄청 많아요. 이런 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표준을 좀 만들어서 하고, 대개 이런 경우에는 과거 영세업자인 경우, 이게 도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소득만큼 올리는 것을 영세업자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영세업자의 소득을 그 도시 근로자의 소득의 50%까지를 보조해 줘야 돼요, 이런 것은. 그래서 설령 회수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두어버리는.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도덕성 문제가 좀 생깁니다만, 그래도 경제의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50% 정도까지는 이렇게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는 국가나 시나 도에서 재정 지원이 되어야 이게 1년간을 견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약 우리 돈으로 2,700조를 풀어요, 지금. 우리보다 인구가 5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금 100조도 지금 아직 못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난 기본소득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나는 세금 재원 배분에 관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어떤 신중하게 그리고 어떤 그 가장 우선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이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이게 검토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좀 전에 특히 이제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이제 농민들의 타격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강원도지사는 10kg 감자를 5,000원에 이렇게 공적 판매해서 지금 지역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도내 농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좀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죠.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뼈저리게 느낀 게 온라인 시장은 훨씬 더 확대되는데 오프라인 시장은 굉장히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었는데 급격하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농민들이 이제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요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데는 좀 핀셋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 그 유통업의 역량을 좀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이번에 만들어져야 된다. 이번에 보시면은 자동차 산업이 이제 전라북도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 2015년에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대수가 455만 대예요. 근데 올해 35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100만 대가 5년 만에 사라져 버렸네요. 이게 이제 그럼 뭐 이게 어떻게 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없어 그러냐? 그렇지 않고 이게 결국은 이제 자율차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공유 경제 쪽으로 옮겨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우선은 이거에 집중해야 되겠지만은 요걸 기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전라북도의 경제를 재편하는 좀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지금 뜨는 분야는 뭐냐면은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바이오 의료 분야는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진단 키트를 만드는 몇몇 벤처 기업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이제 주문을 감당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갔어야 되고 이제 무인, 로봇 이런 분야들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좋은 계기가 이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셔서 아까 바이오 의료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부분 가는 것과 말씀해서 아까 군산형 일자리의 그 추진과 관련해서 좀 뭐 다소 불투명한 거 아닌가 해서 조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지역 투자 보조금을 개정 고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 공장을 매각한 기업도 여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원 기준 고시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투자나 일정 같은 것은 다소 늦춰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어떤 진행 과정이나 생산에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해서 상생 일자리가 지금 좀 다소 늦어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4월에 어떤 지정 신청 기준이 고시가 되면 완전 상반기 중으로 지정이 돼서 명신이 상반기 중에 한 700명 그다음에 새만금 컨소시엄이 하반기에 한 200명, 300명 정도 채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군산형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어떤 전기차 클러스터의 주도권, 우리가 그 전기차에 그 선점하는 계기가 돼서 이 부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미래 산업으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코로나발 경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또 도내 주요 산업과 기업의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또 더해서 우리 영세사인과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또 짚어봤는데
끝으로 우리 이제 토론자들께서 좀 보충하시거나 또 강조하실 대목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최 교수님부터. 예, 이번 사태를 느끼면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허약했구나 이런 걸 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상당히 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 그다음에 농수산업의 원자재를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재정 집행이 좀 신속히 그리고 할 때 좀 제대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를 이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정치권에서는 우선 지역 경제 살리는데 모든 걸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 방향을 좀 꾸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나범 원장님. 예. 전라북도 경제가 그 회복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 도는 3월 18일 10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에 전국적인 확진자 발생 증가세에 비해서 좀 다소 안정세에 있어서 좀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씀드리고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2,456억의 추경을 편성해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가 추경과 연계해서 이 추가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연구해서 피해 최소화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종국 교수님. 예, 이번에 이제 크게 부각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전라북도가 추진했던 공공의과대학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네.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킨 것이 잘못됐다는 것. 이번에 우리가 대구 경북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던 것이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진안의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혜를 베풀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의대를 끊임없이 더 주장을 하고 아니면은 도내 이 뭐 의과대학에다가 더 많은 정원을 해서 공공의대를 정원만큼을 이렇게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공공의료 시설이 필요하다. 국가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나타냈던 것이 의료 시설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국가의 안보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국가의 산업이 돼서 이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맞는 계기가 되고 전라북도에서는 이번에 지원도 해주고 또 이렇게 선제적인 지원이랄지 대응이 잘해서 이번 기회에 또 특히 군산 지역에 떠난 것들을 다시 좀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우리 최현성 교수님이 얘기했던 바이오 산업, 의료 산업을 여기가 쾌적한 환경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천혜의 요새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뭐 환자가 10명 불과하니까 이번 기회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산업은 물론 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서 피해를 줄일 대책과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토론에 적극 임해 주신 출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